저는 에든버러 유니버시티의 영화과 교수를 재학 중인 박한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한국에서 현장 경험을 좀 하고 있었어요. 포스트 프로덕션 사운드에서 사운드 에디터로 일하고 하고 있었는데 프리랜서라는 이제 직업이 저랑 좀 많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좀 안정되고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이제 저희 아버지 따라서 이제 교수가 되고 싶어 갖고 이제 유학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수라는 그냥 막연하게 이제 교수라는 직업을 갖고 싶어서 사실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는데 사실 돌이켜 보면 제가 그때까지는 되게 조금 많이 놀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뭔가 이제 아버지 따라서 이제 2000년도에 아버지가 풀브라이트 스칼라가 되셔갖고 2000년도에 이제 잠깐 이제 한국을 떠나서 뉴욕에서 한 1년 정도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보다 이제 나이 많으신 이제 유학생들을 이제 만나고 저보다 이제 조금 더 생각이 있으신 이렇게 꿈이 있으신 분들을 만나면서 저도 이제 좀 생활에 좀 삶을 한번 변화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사실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유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수라는 직업도 사실 생각을 해보았고, 그래서 사실 가르친다기보다는 이제 한번 삶을 좀 한번 새로 바꿔보고 싶은 생각에 이제 교수라는 막연하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때. 예. 제가 한국 나이로 32살에 됐어요. 네, 빨리 된 중이죠. 이게 군대 다 갔다 오고 이렇게 차근차근히 밟아오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32살이 됐는데, 근데 제 주변에 사실 저보다 빨리 되신 남자분들도 사실 좀 많이 뵀던 것 같아요. 예. 특히 한국에서 교수하시는 분들. 원래는 고등학교 때 음악을 되게 좋아해 봤고요. 음악이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음악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사운드 디자인 쪽을 가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연극과에서 이제 무대 공연을 중심으로 이제 사운드를 하다가 이제 지인을 따라서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 스튜디오에 갔다가 이제 영화라는 사운드가 되게 깊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창의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연극과에서 이제 사운드를 하겠다고 이제 영화과로 이제 전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 사운드를 준비해 오다가 이제 프리랜서로 장편을 한 4편 정도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막 연예인들 만나고 하는 게 이제 좋다 보니까 이제 재미로 했는데 나중에 어느 순간 제가 그냥 검은 독방에 갇혀서 이렇게 남들이 신경 안 쓰는 그러니까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이제 일하는 모습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인 게 좀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온 영화가 이제 물랑루즈였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고 나한테 뭔가 이렇게 현실을 잊어버리고 즐길 수 있는 영화를 저도 이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학원을 갈 때 이제 연출로 가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저를 가르치셨던 이제 교수님들한테 가서 이제 여쭤봤죠. 제가 연출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봤더니 교수님이 잘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연출로 이제 영화 대학원에 가게 됐죠. 언어적인 문제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화과에 오다 보니까 시나리오도 써야 되고, 이제 배우들 연출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제 언어적인 장벽이 가장 크고,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들. 그러니까 한국서는 이렇게 조용하게 남들의 의견을 듣는 게 이제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미국에선 그렇게 되면 되게 이렇게
자기 소신이 없고 그냥 굉장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되게 바보스럽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실 바닥을 쳤죠. 근데 아버지도 유학을 하셔갖고 아버지가 저한테 유학 가시기 전에 그 말씀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70년대, 80년대는 유학을 가는 이유가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사실 갔던 건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가서 다른 문화를 배우고 그리고 외국인이 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사람이 강해지는 게 이제 유학의 가장 큰 의미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겪은 그 풍파로 인해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 남들보다 더 적극적이고 생활력이 있고 자신감 때문에 이제 남들보다 더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계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이제 했죠. 근데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너무 힘들어갖고 토플 성적만 나오면 사실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토플이랑 실상 학교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두 개 다른 영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 시나리오를 쓸 때 그 단어 선택이라든지 그러니까 뉘앙스 네이버 사전을 뒤져도 나오지 않는 그런 다른 뜻들 그리고 교수와의 이렇게 토론 수업을 할 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님이 한마디 하시면 이제 그걸 따라야 되는 게 이제 저의 그런 문화였지만 여기서는 디스커션이라고 해서 저도 제 생각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토론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게 익숙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수님은 이제 제가 굉장히 좀 소질도 없고 좀 이렇게 교실에서 굉장히 이제 떨어지는 축에 속했었죠. 그리고 이제 뭐 장학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유학생이라는 게 사실 이게 돈적인 부담이 되게 큰데 제가 봤을 때는 저보다 굉장히 별로 뛰어난 것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장학금을 다 받아가더라고요. 이게 가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거죠. 자기를 이제 프로모션하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걸 못하면서 이제 장학금을 못 받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서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가서 더 열심히 좀 부딪히고 좀 언어적인 것도 사실 문장이 형성이 안 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해만 해주면 사실 끝이거든요. 그 제가 시나리오 쓸 때도 이게 뭔가 굉장히 이제 헐리우드처럼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사실 교수님들이나 뭐 현장에 계시는 사람들 보면 영어 때문에 그 대학원에서 저를 뽑은 것도 아니고 사실 제가 남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특별한 이야기 소재라든지 그러한 제 개성을 가지고 저를 뽑았었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이해하는 데 사실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아버지는 좀 앞에서 이렇게 끌어주시는 편인 것 같고 어머니는 뒤에서 계속 이렇게 한없이 밀어주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좀 말썽을 좀 많이 부려갖고 이렇게 막 문제아는 아니었어요. 근데 전형적으로 그 한국에서 보면 밤새고 공부하는데 성적 안 나는 친구들이 저 같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이제 도서관에서 땡땡이도 안 치고 맨날 갔는데 맨날 뒤에서 한 3분의 2 정도 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도 아버님이 그래서 그러니까 막 직업에 대한 이렇게 그 스트레스를 주시기 전에 그 제가 갖고 있는 재능이 뭐고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되게 찾아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되게 고마운 것 같아요. 네. 네, 와이프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학부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연하게 이제 UCLA 다닐 때 이제 한국 사람이 그냥 코리안 어메리칸 말고 이제 유학을 온 사람이 저랑 와이프랑 딱 둘이었어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제 친해지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결혼하게 됐고 그게 그러니까 이게 직업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버릇이 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 의견을 똑바로 얘기해야 되고 그 상대방이 제 의견을 확실히 이해를 했는지를 확인을 이제 해야 되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학생과 제자의 관계, 그러니까 교수와 제자, 학생과의 관계에서 보면 그게 괜찮은데 이제 남편과 이제 부인의 관계에서 사실 그렇게 대화가 오고 가게 되면 사실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들이 이제 많이 속상하게 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서로한테 얘기하는 방법을 많이 배워서 사실 이렇게 서로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교수가 되면은 이렇게 막 존경받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굉장히 저는 티칭 스쿨에 있어요. 티칭 스쿨이라는 거는 사실 이렇게 커뮤니티를 서브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저희는 이제 주립대학교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힘들게 공부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재능을 찾지 못하고 이제 학교로 와서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저희가 이제 그 재능을 찾아주는 그런 기회를 많이 해주고 하다 보니까 선생에 대해서 되게 보람스러운 거는 아무것도 몰랐던 친구들이 와서 자기 재능을 찾고 자기가 뭘 하고 싶다고 이제 꿈을 갖게 될 때가 되게 보람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이제 시나리오를 쓰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면서 이제 그 친구들을 좀 더 개인적으로 알게 되면서 이제 많이 친해지고 있으면서 사실 되게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러면서 가르치면서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죠. 근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 사회가 얼마나 힘든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나이 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보다는 큰 세상이 있고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 자기가 A를 받는다는 거는 그냥 그 교실에서 그 학생들 사이에서 좀 잘했던 거고 이 친구가 영화과로 오게 된 거는 고등학교 때 가장 뛰어났던 영화를 찍었던 학생이기 때문에 여기로 온 거지만 바깥에 얼마나 더 많은 기회가 있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마찬가지였고 한국에 있었을 때는 그냥 제가 어울려 다녔던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게 되게 좋았고 그걸 만족했었는데 제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미국 와보고 사람들 만나보니까 나도 더 큰 물에 가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 친구들도 좀 그런 계기를 좀 찾아서 조금 더 큰 꿈을 갖고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교수 생활한 지 5년 차가 됐는데 5년 차가 됐다는 거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1학년에 들어왔던 친구들이 작년에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한 사이클을 제가 이제 완성시킨 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처음 왔을 때는 자기 가족에서 처음으로 이제 대학교를 간 친구들. 그러니까 집에서는 굉장히 이제 프라이드가 강한 이렇게 자녀 중에 한 사람이에요. 조금 귀중한 이제 의미가 있는 이제 자녀들이고.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학교로 왔을 때 막연하게 이제 영화라는 거를 그냥 영화 보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들어왔던 친구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 재능을 찾아주고 그 친구들이랑 개인적인 얘기하면서 알게 되면서 그 친구들을 알게 됐을 때 그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들을 계속 보여주게 되고 하면서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졸업 영화를 만들기까지 이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을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졸업 영화를 만드는데 어떤 친구들은 학교보다는 이제 선교 활동에 관심이 많았던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영화가 좋아서 이제 그 교회 중간에 이제 만드는 비디오들 아니면 선교 비디오들이나 그쪽을 커리어를 잡아서 취직해서 간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지금 이미 뭐 찍었던 영화가 잘 돼서 배급사를 통해서 이제 이미 뭐 매니지먼트가 생긴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이 친구들이 뭐 인더스트리나 현장에 가서 성공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서 자기가 원하는 길을 찾아가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어떠한 친구는 뭐 다큐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종교적인 걸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개인적인 프라이드는 그거예요. 그 친구들이 하고 싶은 거를 찾게 도와줬다는 거에 대한 뭐 그런 자부심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계속 가르치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예.
힘들기보다는 사실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펜실베니아다 보니까 사실 아시안이 굉장히 적고, 그리고 제가 사는 동네는 좀 굉장히 이제 좀 시골에 굉장히 소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어디만 가면 이제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100명의 그 백인들 중에 이제 갑자기 아시안인 하나 껴들어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동도 되게 조심하게 되고, 이렇게 만사를 조심하게 되지만 그 인종차별이라든지 그런 거는 아직 못 느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내가 굉장히 특별한 듯한 느낌은 받아요. 네. 그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런 LA나 대도시에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한류 문화도 사실 조금씩은 접하게 되는 것 같고, 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사실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소도시를 가게 되면 이제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이 좀 되게 적은 거. 그러니까 아시아의 전반적인 문화를 잘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그 한국 영화라든지 그냥 아시아 영화들을 되게 많이 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시아 문화를 존중해주고 이해해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러한 문화를 조금 받아들일 수 있게, 그게 그냥 저만의 그냥 조용하게 하는 그냥 아시아인으로서의 저의 위치적인 책임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요. 그냥.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 제가 20대 후반에 제 목표를 정해놓은 게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지금 다 이뤘어요. 그 근데 그게 단기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었고, 결혼을 하는 게 꿈이었고, 그리고 이 30대 중반에 이제 완전히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게 이제 세 가지의 꿈이었어요. 근데 그걸 어느 정도는 사실 이뤘는데, 지금 이루고 나니까 사실 앞으로 이제 그 3, 40년을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꿈이 사실 뭔지 몰라서 지금 찾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막연한 생각들은 많죠. 이게 뭐 영화도 계속 이제 찍고 싶고, 다시 또 어떨 때는 현장이 또 그립기도 하고,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와이프랑도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저희 부모님이랑도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아직 제 안에서 생각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고민이 그건 것 같아요. 머리가 얘기해 주는 거랑 마음이 얘기해 주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거를 따라가야 될지 모를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인들은 항상 마음을 따라가라고 하는데, 이게 항상 마음을 따라간다고 답이 나오는 건 사실 아니다 보니까, 제가 좀 원하는 게 뭔지 좀 고민을 해보고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쉐어를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에요. 고민이 고민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뭘 원하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뭘 원하는지 모르고 있으면 그냥 막연하게 그냥 모든 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모든 걸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확실히 알아서 그 하나를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살면서 느낀 건데, 이렇게 몇 가지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공부도 잘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목표를 잡은 게 이제 군대 갈 때 이제 포병으로 가고 싶지 않고 이제 뭐 비디오병 같은 걸 가고 싶어서 이제 막 고민을 하다가, 아, 사진병으로 한번 지원을 해봐야겠다 싶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이제 사진학원에 가겠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겠다 그래서 그런 고민 끝에 내렸던 결정들, 그리고 미국에 어학연수로 그때 왔을 때 나 유학을 가고 싶고 삶을 바꿔보고 싶다고 이제 고민을 한 6개월 정도를 혼자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유학 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가 그러면 토플 점수를 받아갖고 오면 그때 생각해보자고 해서 그때 또 목표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고민하는 순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고민을 통해서 내가 정말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뭔지 알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일 어려운 건데요. 정말 자기 적성 찾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솔직히 저도 영화를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간혹 가다가 이게 정말 제 적성인지 고민할 때가 사실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뭐 유학을 오신 분들이나 이제 뭐 학교를 가시는 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보통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이제 학교 네임 밸류에 맞춰서 학교를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좋은 학교. 근데 이제 학교를 가보고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학교 네임 밸류가 사실 끌어가 줄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그 학교의 특징들을 찾아서 자기한테 맞는 학교를 가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것저것 많이 경험해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한테 맞다고 생각이 되면 파고 들어야 되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후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아버지가 저한테 책을 많이 읽으라고 했을 때 많이 읽었어야 되는데 읽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영화를 만들면에 있어서도 제가 갖고 있는 그러한 그 깊이감 그리고 제가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그 사람들이랑 대화가 통하는 게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읽고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느낄 때 그리고 저보다 엄청난 많은 자기 뚜렷한 그런 가치관이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되게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어느 한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젊은 나이에서 때부터 차곡차곡 차와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예술뿐만 아니라 문학뿐만 아니라 그냥 삶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막 경험과 그리고 독서와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하라고 이렇게 조언해드리고 싶고 많이 경험하라고 조언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독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무슨 일을 하시던 간에 어려우시더라도 그 안에서 이렇게 작은 그 소중함들을 일깨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통 유학생들도 보면 자기가 누리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고 여기 이민 오셨던 분들은 그 부모님 세대가 얼마나 힘들게 오셨는지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고 다 어떠한 더 많은 옵션이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해야 될 필요가 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